몇 년 전까지 크루즈 여행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손님들과 다녀왔던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기독교와 관련된 성지와 종교개혁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지나간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개신교인이라면 제네바에 들렸다가 성지순례 일정으로 들리셨던 종교개혁비가 있는 바스티옹 공원인데요. 이곳은 공원과 함께 제네바 대학이 함께 있고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곳이라 눈여겨보셔도 좋은 곳입니다. 이 바스티옹 공원은 엄밀히 따지면 제네바 대학의 앞마당이자 교내 공원인데요. 제네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공원에는 1년 내내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진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제네바의 명소가 이 체스댐인 것 같습니다. 한때 여기는 식물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천천히 걸어보니까 희귀한 식물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바스티옹 공원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근처 도로를 걸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제네바를 느낄 수 있는 거리의 풍경인데요. 거리가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상가들도 깔끔한 모습이어서 선진국의 거리가 조금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현재는 예전과 달라진 모습일 텐데요. 하루속히 이 시기가 벗어나서 다시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지를 걷다가 제네바 대학 건물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스위스 공립대학인 제네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여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의학부를 비롯 과학부, 법학부, 종교의 맥을 잇는 프로테스탄트 신학부 등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학처럼 한 곳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이곳저곳 건물들이 있어서 학교 규모가 작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 학생이 15,000명 정도나 되는 큰 학교라고 하는군요. 바스티옹 공원은 기독교 역사 중 개신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 칼빈 같은 선구자들의 종교개혁비가 있어서요. 유럽의 종교개혁 성지순례 일정에 꼭 포함되는 곳입니다.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작년 7월 15일 바스티옹 공원에 종교개혁비가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LGBT 회원들이 기념 조각상에 페인트를 부었다고 하는군요. 현지 신문에 따르면 3월에도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벽면에 여성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낙서를 썼던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종교개혁기념비는 제네바 대학 공원 안에 있는데요. 존 칼빈 탄생 400주년과 제네바 대학 3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네바의 구시가지 성벽으로 세워졌고요. 전 세계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 스위스 출신 건축가 한 사람하고 또 프랑스 조각가 두 사람이 협동해서 이 대리석 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4개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활동했던 4명의 조각상이 5m 크기의 대리석으로 우뚝 서 있는데요. 좌측으로부터 윌리엄 파렐, 그 다음에 존 칼빈, 시어도 베자, 그리고 존 녹스 순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성 피에르 교회에서 심호했던 두 번째 인물 존 칼빈은요, 1536년 7월 교황이 체포령을 피해서 창문으로 빠져나와 지붕을 타고 파리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고 또 프랑스 접경 지역인 당시 그 독일 땅이었던 스트라스부르를 거쳐서 바젤에서 1년간 있을 때는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후 그 다음에 제네바를 찾게 되었습니다.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은 칼빈으로 이어졌고, 제네바의 목사로 심우한 칼빈은요, 엄격한 종교 생활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집념을 가진 그의 신정정치의 반기를 든 사람들과도 충돌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나를 제네바 공동묘지에 묻되 어떤 묘비도 만들지 마라 라는 신앙적인 유언을 했을 만큼 철저한 신앙 중심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을 주도했던 4명의 중심인물 우측으로도 여러 명의 조각상들이 있는데요. 로저 윌리엄스, 올리버 크로맨, 그리고 스테판 복스케이도 조각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브란덴부르크의 프레디 윌리엄, 침묵하는 윌리엄과 게스퍼드 콜리니가 3m 정도의 높이로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 뇌부 광장 앞에 조성된 공원으로 제네바 성체였다고 합니다. 1817년에 시민들의 산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네바 대학이 있는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었고, 현재는 제네바 시민의 안락한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종교개혁의 수장이었던 칼빈과 제네바 대학을 설립한 베즈 등 종교개혁가들이 발했던 대리석에 새겨진 그 어둠 뒤에 빛이 있으라라는 라틴어 글자같이 기독교인들이 바랬던 그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단어 위그노는 프랑스의 칼뱅주의 신교도를 경멸적으로 일컫는 말인데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칼뱅파 혹은 그 칼빈파 교인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로마 카톨릭 종교에 대한 제도와 수도원에 대한 그 비판을 가하면서 프랑스가 위그노를 박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 잉글랜드나 남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고 정착하게 됐는데요. 그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레마나에서 흘러내리는 론강이 제네바 시내를 관통하고 있고, 세계의 국제기관들이 모여있는 제네바의 중심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성 피에르 교회를 구경하신 다음 제네바 대학의 명성과 함께 종교개혁가들이 조각이 새겨진 바스티온 공원을 꼭 들러보시면 성지 순례에 있어서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제네바 대학의 캠퍼스이자 공원인데요. 제네바 대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죠. 1957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보베와 1978년 또 수상한 베르너 아르버, 1992년 수상했던 에드먼드 피셔 등이 있는데요.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가 지금의 제네바 대학이 되었고, 캠퍼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해 보이는데요. 이 대학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겉으로 보이는 멋보다는 진짜 실력이란 점, 이곳에 와서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공원에 유일하게 꽃으로 장식된 둥근 화단이 하나 있는데요. 동상을 자세히 보니까 맷돌을 거머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는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 모양이더군요. 학교 캠퍼스라고 할 수 있는 공원 한 귀퉁이에 대학의 설립과 학교에 관한 정보들을 살짝 볼 수 있는 대리석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모습은 공부하고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체스하고 놀고 있는데 스위스를 이끌고 갈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느 나라건 다 같겠죠. 밖으로 나가는 길 체스 두는 모습을 보고 싶어 체스판 앞으로 갔습니다. 체스가 정말 크네요. 사람들이 어찌나 진지하게 체스를 두는지 보는 사람들도 긴장이 되나 봅니다. 저야 체스를 잘 모르니 체스 두는 걸 구경하는 게 그 재미였고요. 트램 정류장 바로 앞으로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중앙미술관인데요. 제네바 최대의 근현대 미술관으로 1994년 9월에 옛 공장 자리에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제네바 바스티온 공원을 구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일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여행 가신다면 이곳은 꼭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